안녕하십니까. 부산 시민의 시선으로 전문가의 분석으로 툭 터놓고 톡하는 시간 시선 뉴스톡 회색 마이크 정남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할 든든한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시민에 의한, 부산 시민을 위한 독서를 알리는 시민논객 고 독설 이명환입니다. 변호사의 시선으로 사실에 기반한 진실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팩트 체커 안상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정말 든든합니다. 이쪽으로는 고 독서, 이쪽으로는 팩트 체커. 이 정도면 학익진 아닌가요? 그럼 제가 오른팔 네. 넘버 2, 넘버 3. 우리 변호사님. 네. 여기 그 옛날부터 알아요, 내가. 본인이 넘버 2, 넘버 3? 왼쪽 잡이어가지고. 두 분 정말 내가 너무 왼쪽 촌스러워요. 아직까지 이런 줄 세우기 문화. 이거 좀 근절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예. 네. 저도 좀 고쳐야 되는데 참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좀 뭐 등수 점수로 이런 거 매기고 하는 거. 그쵸. 예, 접니다. 반성 좀 하겠습니다. 예, 근데 서로 이렇게 사람들을 무리짓고 구분하는 문화가 사실 사회 양극화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안타까운 게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아무래도 강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제한하고 있다 보니까 나랑 진짜 친한 사람, 뭐 고 상위, 하위 몇 명만 이렇게 딱 모이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해요. 예. 근데 최근에 이런 지역 중심 차별도 있다고 합니다. 요 근래에 진주에서 그 목욕탕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250명 정도 있었죠. 발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달목욕 끊어진 분이 아주머니. 예, 맞습니다. 맞죠. 네. 진주에서 발생했는데 그 인근 지역인 고성군에 있는 목욕탕 19군데에서 이런 좀 황당한 경고문이 붙었다고 합니다. 오. 아니 이거 밑에 고성군이라 되어 있네요. 네. 대부분 이런 경고문 밑에는 뭐 목욕탕 주인배,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목욕탕 자체에서 얘기하는 거. 고성군 그 자체에서 이렇게 직접 건 거예요? 예, 팩트 체크 해보니까 고성군에서 만들어서 고성군에 있는 목욕탕에 주고 이걸 붙여라 이렇게. 혹시라도 그 진주에서 오신 분이 이걸 봤더라면 얼마나 언짢았을까요? 이럴 때일수록 이런 게 좀 조심하고 좀 서로 배려하고 이래야 되지 않나. 좀 그래서 저희 시선 뉴스 톡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선 긋지 않고 부산 시민 모두의 공감을 목표로 더욱더 정진하는 시사 토크쇼가 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위클리 B급 뉴스 시작하죠. 지난 2월 9일 사상구의 한 호프집 화재에서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다가 얼굴에 상처를 입었던 손님 A씨를 기억하십니까? 이 시민 영웅의 치료비를 관할 소방서인 북부 소방서에서 보상하기로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소방서는 부산시 소방활동 민간 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열고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데요. 시민 영웅도 대단하고 북부 소방서도 대단합니다. 이런 분 공치사 해드리려고 부산 시민들 세금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 치료비 세금 쓰는 거 1도 안 아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산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서면의 한 유흥업소가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가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거 다들 기억하시죠? 현재 부산은 거리두기 2단계로 유흥시설 영업이 중단됐는데요. 하지만 뜻밖의 장소에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부산 진구 부전동의 한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40대 5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도박판을 벌인 겁니다. 코로나19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시시하면서 할 거 다 하는 작은 모임이 모이다 보면 부산시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행인들, 진짜 와 이랍니까? 자중 좀 해주이소, 자중 좀. 보자 하니까 일본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들 분노하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말입니다. 특히 바다의 도시 부산은 더욱 충격을 받은 모습인데요. 일단은 부산시가 주 부산 일본 총영사관을 방문해서 반대 입장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정말 제 맘 같아서는 그냥 믹서기에 그냥 먹어가지고 뭐 시베리아 허스키와 함께 소풍을 가고 싶지만 부산시가 아주 쫀쫀하게 대응해 줄 거라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ちょっと待って、日本さん、無茶なこと言わないで。わかりますか?
네, 여러분은 지금 부산 시민의 시선 맞춤 시사 토크쇼 시선 뉴스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메인 코너 출발하죠. 이게 무슨 일이고. 갈수록 합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뭐 재판하고 상담하고 막 힘든데 사실 저는 여기 오는 게 힐링입니다. 힐링. 진짜요? 우리가 보고 싶었자요. 에이. 그런 건 하지 마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사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다, 뭐 띄어앉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거리상으로는 멀어질 수 있는데 마음은 좀 더 가까워진 것 같긴 네. 해요. 그래도 이번 계기로 해서 부모님도 좀 자주 연락드리게 되고 가족들한테 좀 안부도 묻고 그렇죠. 그래 되더라고요. 예. 최근에는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것 외에도 우리가 나누어 쓰는 공유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공유 또 우리 부산의 아들 부산의 자랑 아닙니까? 공유고등학교. 예. It's a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어. 아니 서복으로도 또 돌아오고. 그 공유 말고. 그 공유 말고. 예, 나누어 쓰다. 함께 나누어 쓰다. 오케이? 예, 이게 공유 문화가 굉장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기이긴 합니다. 뭐 쉐어하우스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새는 또 공유형 자전거도 있고. 예. 공유형 주방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직접 비싼 걸 사서 쓰기보다 뭐 중고면 어떻겠습니까? 중고 사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 쓰고 또 되팔고. 이걸 이제 N차 신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굉장히 확산하고 있어요. 우리 고독설 씨처럼 40대 중반 이상의 라떼 세대에서는 마음대로 해. 어디까지 사실 가나 보자. 자기 걸 이렇게 좀 소유하려고 하고 있는 반면 최근 세대라 불리는 이 MZ 세대에서는 좀 저렴하게 사서 이걸 깨끗하게 쓰고 다시 되팔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다시 이걸 사서 깨끗하게 쓰고 되팔고 하는 이런 N차 신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고 팔고 다시 팔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신상 취급을 받으니까 그럼요.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 한 N차 신상이 공유형 땡땡이라고 해서 지역 운전자는 물론이고 보행자 그리고 탑승자까지 긴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행자, 탑승자, 뭐 운전자, 뭐 운전한 뭐 탈 것 이런 거가 보네요. 그렇죠. 잠깐 MZ 세대가 좋아한다. 잠깐. 그 킹난이. 킹난이야. 킹난이. 킹난이. 네. 일명 킹난이라 불리는 킥보드 고라니를 이야기하는 거죠. 킥보드 고라니, 킹난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는. 시골에 가면 운전하고 하면 밤에 고라니 갑자기 튀어나오거든요. 갑자기 막 치고 이런다고.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그렇죠. 킥보드 갑자기 막 튀어나오고. 오죽하면 이런 신조어가 나왔겠습니까? 네. 불과 사실 개인용 이동 수단이 2,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근데 요즘 굉장히 흔히 볼 수 있어요. 요즘 그 보니까 공유형으로 해가지고 거리에도 보이고 많이 타더라고요. 해운대나 뭐 네. 광안리 같은 데는 애들 많이 타고 있던데. 이게 아무래도 고가다 보니까 이게 사기는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공용 킥보드 이거를 좀 많이 이용하는 것 같거든요. 짧은 거리 이동하기에는 사실 뭐 택시 잡고 이런 것보다 이거 그냥 써가지고 이동하는 게 좀 편합니다. 예. 그렇죠. 예. 사실 이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을 우리가 개인형 이동 수단이라고 하는데 퍼스널 모빌리티 이니셜만 따가지고 PM이라고 부르잖아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 저속 1인용 이동 보조기구로 규정한 명칭인데 정말 좋은 목적으로 이렇게 PM 업체, 공유 PM 업체가 생겨났는데 이 슬픈 예감은 항상 틀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딱 또 느낌 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켜야 될 걸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니까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예. 야, 저 양반 일어날 때는 마치 무슨 자기 당연하다 이 정도면 괜찮아 네, 자연스러워 이렇게 딱 일어나는데. 그래도 보면 아마
전신 한 50% 이상은 찰가상. 뭐 아무렇지 않게 부끄러운지 그냥 일렀 그렇죠. 이 영상이 사실 저희 촬영 감독님이 퇴근하고 집에 가다가 그냥 우연히 찍힌 영상인데 오늘 자료화면으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차가 있는 그 도로 쪽으로 넘어졌다면 아우 진짜 상상도 하기 싫어요. 예, 저도 방금 이 영상을 보면서 제 직업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는데. 아, 냉철하게. 예, 저 딱 봐도 뭐 안 했습니까? 안전모. 안 썼었어요. 헬멧 안 썼고. 네, 네. 그리고 주행하고 인도 차선하고 주행 차선 그 중간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맘대로. 이것도 문제고. 네. 이게 지금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에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주행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했고 안전모 미착용했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게 허다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만 문제가 아니고 해운대에서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다가 오는 차에 받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부산에서 벌어졌고 또 이런 공유형 킥보드 이동 수단으로 인한 첫 사망 사고라서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보면서 저거 참 큰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사망 사고가 부산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문제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경찰청에 접수된 게 2017년, 18년 이 킥보드 관련 인명사고가 사망이 8건, 중상이 110건, 경상은 171건이고 모두 총 289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훨씬 타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사고율도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이 아니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전동킥보드를 규제하는 법이 좀 더 느슨해지는 걸로 아는데. 맞아요. 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토크를 나눌 핵심 주제입니다. 예, 해야 돼. 진짜 이게 무슨 일이고 아니 더 좀 강력하게 해도 모자랄 상황에 더 느슨해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작년 4월 이 해운대 사망 사건 발생 당시에는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상에 킥보드가 원동기로 규제를 받았습니다. 차도로 통행해야 하고 만 16세 이상 그리고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네네. 그리고 안전모도 당연히 착용을 해야 되고 적발 시 식금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완화가 되었던 거? 그렇죠. 아니 여기서 어찌 더 낮춥니까? 이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작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킥보드 관련 규제입니다. 킥보드가 원동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됐네요. 이러면 이거 자전거지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16세 이상에서 연령이 확 낮아졌습니다. 만 13세 이상. 만 13세 이상이면 중학생. 예, 우리나라 나이로 14세니까 중학교 1학년. 어머나. 근데 대여를 하려면 원동기 면허증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조금 그나마 안심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보면 참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참 좀 착한 게 있어. 순진하고. 제가요? 예. 좋은 말이죠? 왜요? 아니 지금 이거 제가 알기로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 신원 확인하려고 스마트폰 해가지고 접속을 하면 네네. 면허증 스캔하러 나오는데 바로. 근데 이거 저 유튜브에도 봤어요. 예. 이거 저 취재를 했는데 면허증을 인정하라고 할 때 거리에 비둘기를 찍었는데 면허증 인정이 됐다. 이게 진짜 실제로 있어요. 만 13세 이상인데 원동기 면허증이 없어도 그렇죠. 주변에 비둘기나 고양이가 있다. 야옹 찰칵 하면 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또 안전모 착용이 의무에서 지금은 공고사항이니까 아무나 타도 그냥 무서울 게 없겠네요. 아니 1년 반 전에 그랬고 6개월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이거 내가 볼 때 100% 지금 이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래도 이 방송도 타고 있는데 좀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따끈따끈한 상황을 잠시 후에 공개할 거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느낌이 싸한데 그분이 갔다 온 겁니까? 이게 그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분? 기다려주세요. 네. 예.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이용자는 늘어났는데 규제는 느슨해졌다. 결국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아졌다. 그럼요. 그래서, 예.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13세는 너무 위험하다. 너무 잘못됐다. 그래서 이 개정된 법이 12월 10일 시행 날짜인데 그 전인 12월 9일에
이 법을 또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재개정 요구가 빗발쳐서 대단하다.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재개정이 된 겁니다. 재개정이. 아니 처음에 기왕 고칠 거라면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고쳤으면 좋았을 걸. 이게 무슨 방송국 개편도 아니고 뭐. 법이 개정됐으니까 또 재개정됐으니까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면허 유무부터 한번 볼게요. 예. 결국 개정됐을 때는 면허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재개정되면서는 면허가 있어야 된다. 기존으로 돌아갔습니다. 잘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만 16세 이상 또 이것도 기존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안전모 착용도 의무로 바뀌면서 다시 위반 시 범칙금이 발생하게 되는 또 이런 거는 안전을 생각해서는 참 잘 바뀐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팩트 체크. 팩트. 재개정한 시행 날짜가 5월 13일이에요. 그러면 5월 13일 전까지는 기존 만 13세 이상 이 법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그래도 한 3주 가까이가 더 남았는데 이 3주 동안에는 만 13세 미만의 아이들이 면허 없이도 탈 수 있고 안전모 미착용을 해도 벌금 없고 그렇죠. 이건 거죠? 그래서 지금이 제일 위험한 시기다. 예. 사실 뭐 거리에 나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대로 노상에 방치돼 있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합니까 경찰청에서는 이거 지자체에서 뭐 신경 안 씁니까 이거? 그래서 수영구에서는 싹 다 잡아갔습니다. 오, 좋네. 구청 도로 순찰 직원이 전동 킥보드를 차량에 싣고 있습니다. 1시간여 지나자 더 이상 실을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리엔 여전히 불법 주차된 킥보드가 드문드문 눈에 띕니다. 수영구가 공유 킥보드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이제 주차를 하실 때 인도에 주차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광안리 해변가를 걷는 관광객들이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노상 적치물로 분류를 해서 이 공유형 킥보드 업체가 왜 우리 소유의 재산을 수영구청 함부로 이렇게 수거해 가느냐? 우리 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했어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수영구청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안 섰기 때문에 아직 소송 중이네요. 현재로서는 재판 때문에 또 수거하기가 조금 용이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뭐 바뀐 게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이 회사가 지금 이게 문제가 장난 아닙니다. 뭔가 안전 조치를 해놓고 나서 얘들이 해야 되는데 완전히 자기들이 갑이에요, 갑. 시에서 가만히 있는 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래도 사실,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이게 지금 공유형 킥보드 주차구역이 따로 생겼다고는 합니다. 아. 예, 좀 괜찮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그럼 그 주차구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라서 위험한 건 그대로 하던데? 그래서 요거를 또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전면허증 확인? 운전면허증이 없는데 일단 모르겠다. 아무튼 직접 찍어보자. 라이트를 즐기세요.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이게 된단 말이네. 이게 제게 안 돼서 우리 김 감독님 걸로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되는 건데? 어? 남의 명의도 되는 거네요? 이거 된다. 이런? 무서워. 거의 주차장이 어디야 이게? 주차 공간이 좀 확보가 돼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데만 주차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력하게 이걸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SK 브로드밴드 김정우 PD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동 킥보드 관련돼 가지고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이럴 때는 이를 단속하고 이럴 때는 저를 단속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직 봤던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노상 적침을 이거 단속하러 오셨어요? 예. 저 혹시 전동 킥보드 있잖아요. 저런 거는 혹시 단속 안 하십니까? 뭐 예전에 단속도 했었는데 좀 이래저래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현재 잠시 유예하는 중인데 아마 조만간 다시 얘기 나올 거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무단 증거잖아요. 저거는. 자기네들이 뭐 세금을 내고 뭘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할 수 있는 방법. 함부로 그러니까 저희가 뭐 법적으로 예전에 노상 조치문도 좀 그하긴 한데 그것 때문에 뭐 소송도 걸리고 했었고. 이게 이제 앞으로 규제를 더 강화는 하겠다라고 했지만 아직 시행 시점이 거의 20여일 가까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공유형 전동 킥보드 문제가 부산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이게. 예, 이게 법이니까 우리 부산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시도에 또 적용이 되는데 그쪽도 우리 부산처럼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아니죠.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 공백을 시행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서둘러 조례를 제정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산시의회나 구의회, 부산시 교통공단이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요. 예.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서울교통공사와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공유 킥보드 노상 주차와 또 무단 방치로 인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고요. 이들은 지하철역 인근에 공유 킥보드 충전 거치대랑 부대 시설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정 차로제라든지 속도 제한, 또 주차 제한 구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행에 불편을 주는 불량 주차 킥보드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 조치하는 서울특별시 정차 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상 주차를 하는 거는 이게 범칙금이 있네요. 그렇죠. 다행히. 견인료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이고요. 보관료는 30분당 700원. 보관료는 최대한도 이제 50만 원. 오, 세다. 이 정도는 해야지 업체들이 뭐 수거하는 횟수가 더 늘어나겠는데. 아니 이런 거는 좀 사실 시장끼리 좀 얘기해서 좀 공유도 하고 이래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산은 뭐 합니까 지금? 부산시는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좀 확인해 보니까 부산시에도 조례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미약한 편이라서 현실적인 대응이 안 된다는 게 흠인데 2019년 11월에 부산시 의회에서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이런 공유형 킥보드는 이 조례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조례이지 않나요? 사실 이 여러 지자체들의 사례를 우리가 빨리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제일 부탁인 게 저 행정하시는 분들 눈치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탄다고 생각하면 뭐 이 사람 눈치 보고 뭐 부산 너무 눈치 많이 봐. 할 건 해야지. 옳은 일은 잘못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진짜. 지금 부산 교통시설이나 도로 상황이 전국에서 뭐 악명이 높다지만은 이 지자체 사례가 적용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참 좀. 네, 부산의 BRT 전체 판 구조를 설계한 부산의 교통 전문가인 영산대 드론교통공학과 최영원 교수에게 이것저것 이제 킥보드 안전과 또 정책들의 실현 가능성을 여쭤봤습니다. 만나보실게요. 예. 전동 킥보드의 확대가 근래 들어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요. 스마트폰으로도 저희들이 탈 수 있고요. 어린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경우에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의 문제라든지 부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굉장히 있고요. 지자체들은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5월 13일 이후에 개정된 법규에 대해서도 더욱더 확인을 하고 그 모자란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규 개정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됩니다. 정부와 그 지자체는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부터 이거 빨리 시급하게 보험 문제가 좀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보험. 지금 이제 5월 10일까지 13세 애들이 사용을 하니까 13세가 가다가 사고를 내 차를 만약에 박아버렸다. 그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하지만 사고에 대한 보험은 정말 듣고 보니 꼭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결국
법으로 만들어 버리면 지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자동차도 종합보험 의무 가입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유형 킥보드도 의무 가입 제도를 빨리 정착을 시키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우리 그 렌트카도 이렇게 빌리면 거기에서 보험이 다 들어주는 하지 않습니까? 것처럼 이것도 공유형 이동 수단이니까 그 업체에서 아예 다 들어주는 그런 보험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조금 공론화 시켜서 의무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목소리를 내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요. 전동 킥보드에도 빨리 좀 적용이 돼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정부 여러분들하고 부산시 행정하시는 분들 보고 있습니까? 이거 사후에 뭐 소 잃고 양간 고치고 이러지 말고 진짜 이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 진짜 긴장하셔야 됩니다. 딱 내 두 번 얘기 안 합니다. 예, 진짜 막. 사람이 죽잖아 지금. 장난. 네, 시선 뉴스톡 오늘은 대세 이동 수단인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5월 13일 개정안 시행 이전에 그 공백 기간 동안 우리가 알아야 할 요모조모에 대해서 문제점들 또 짚어봤는데 오늘 현타가 좀 많이 왔을 거예요, 두 분. 어디였어요? 와, 저는 만 13세. 그리고 아까 봤듯이 면허증 인식이 뭐 비둘기도 비둘기. 되고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애들이 타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나는 지금 보면 해운대나 보면 대학교도 그렇고 아들 무슨 재미입니까? 아들이. 그 아들 재밌으니까 타고 모르니까 헬멧 하나도 안 했어요. 뭐 합니까 진짜? 나와 또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혹시나 이 공유형 이동 수단인 전동 킥보드를 타게 되는 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안전을 챙기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